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병원 집단 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도 개원이들의 휴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이비인후과, 건물에는 휴진을 알리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선언한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 위해 진료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개인 병원이지만 종합병원 못지않게 이제 시골에서 동서에서 많이 오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 지금 성산에서까지 왔는데 몰라서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제주에서 이번 휴진에 참여하는 곳은 의원 500곳 가운데 4.2%인 21곳으로 신고된 상황. 그러나 제주도 의사회는 회원들의 휴진 참여는 신고와 별개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실제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휴진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법을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30일 이상 할 때는 신고해야지네 30일 이내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휴진할 때 굳이 보건소 휴진 신고는 안 하거든요. 도내 14개 종합병원에서 의사들이 집단 휴진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 사태 이후 이미 도내 병원들의 진료는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도내 최대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 병원의 경우 지난달 병상 가동률은 56.7%, 전공의 사태 이전보다 10% 넘게 떨어졌고 응급실 이용자는 하루 평균 60명 수준으로 평소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하루 도내 보건소 6곳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3곳에서 2시간 연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또 약국 113곳에서 평일 심야와 주말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아라든가 응급이라든가 분만 이러한 필수적인 병원 44개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이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 유지에 대한 협조와 당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는 내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제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현장 체증을 통해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소상공인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민관협력형 공공배달 앱인 먹개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지만 소상공인들의 참여는 저조하고 소비자들도 외면하면서 운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인 국수가게. 코로나19 이후 배달 비중이 늘면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인 먹개비에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중개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이고 광고비와 입점비도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먹개비 앱을 통해 들어온 배달 건수는 한 달 평균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나마 하루에 한두 건씩은 나와줬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제로까지 이제 내려갈 때가 많았죠. 한 달에 한 5건, 4건 이렇게 나오고. 이번 달만 해도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과 배달비 등 1인당 8,0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처음에 탐나는 점이 연동이 돼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썼는데 지금은 할인도 별로 안 되고 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앱 사용하고 있어요. 먹개비 앱이 출시된 건 2022년 12월. 그동안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먹개비 앱의 주문 건수는 7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8% 줄었습니다. 가맹점 수도 3천여 곳으로 시장률이 민간 사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회원 수도 3만 5천여 명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수와 할인 혜택이 적고 이용 방법이 불편한 데다 민간 배달앱과의 이용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민간 배달앱에서 프랜차이즈들이 쿠폰 혜택을 대거 늘리고 무료 배달 경쟁까지 시작하면서 공공 배달앱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12곳의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인지도를 높일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15,000원 이상 주문 때에 5,000원 할인권을 드리고 결제 시에 5%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를 최대 1,000포인트까지 지급하는 등 가맹점 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공공 배달앱.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의 저조한 참여와 소비자의 외면 속에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예, 합법적으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 펍, 요즘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합법적인 업장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제주 시내의 한 빌딩. 건물 5층에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 간판이 보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게임장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곳은 홀덤펍으로 신고됐던 곳인데요. 실제로는 손님들이 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자는 폭력 조직에 소속된 4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카드 게임용 칩을 지급하고 게임이 끝나면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며 10%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만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주로 늦은 오후부터 심야 시간에만 은밀히 영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하고 퇴근해버리는데 운영하는지도 몰랐고 나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경찰은 다른 조직폭력배와 관광객 등 불법 도박장 이용자 14명과 운영자와 딜러, 종업원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홀덤펍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를 포함하여 도박 행위자 등 총 29명을 검거 송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홀덤펍 내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합법 영업장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청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미래 신성장 산업 등 제주의 미래 비전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연결돼 있어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유치에는 제주와 인천, 경주가 경쟁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빠르면 이번 주에 개최지를 발표합니다.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이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혁신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레까지 공동 주관하는 포럼에는 국내외 수소 에너지 분야 저명 인사 88명이 수소 생산과 저장, 활용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제주도는 포럼에 참여한 정부 기관들과 함께 2035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조국 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4.3 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에는 4.3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며 4.3의 정의에서 소요 사태를 봉기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혁신 최초 최고 사례에서 국내 최초 사례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의료시설이 적은 서귀포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설립됐고 10년 동안 연평균 200여 명의 산모가 이용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현재 전국 20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폭염에 대비한 온열 질환 대응 체계를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폭염 119 구급대를 구성해 도내 32개 119 구급대에 얼음 조끼와 생리 식염수 등 폭염 질환 구급 장비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폭염 의료 상담과 응급처치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56명으로 연평균 8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하수 수질 조사에서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와 한림리, 동명리, 한경면 낙천리와 청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안덕면 상창리의 지하수 관정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가축 분뇨와 화학 비료의 영향으로 높아지는데 서부 지역의 평균 농도는 다른 지역보다 2배에서 4배 높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